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헌법재판소가 6인으로 가느냐, 9인으로 가느냐, 이게 지금 결정적인 사안입니다. 여기서 뭐 판가름 된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견해가 많습니다. 6인 체제로 가게 되면은 6인 심판이 되면은 대통령은 100% 살아 돌아온다. 9인 체제가 되면은 요건 조금 위험하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지만 조금 위험한 쪽으로 흐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번에 올라가는 3명이 전부 이거 인용입니다. 100%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사람도 똑같아요. 그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 이제 보셨죠? 대통령의 계엄 선포, 포고문 그거 자체가 위헌일 가능성이 크다. 이제 그런 말을 했고,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하더라고요. 그 재판도 해봤지만 한 번도 뭐 그런 어떤 증거가 나온 적이 없었다. 나는 완전히 그걸 그냥 음모론으로 본다 수준이에요. 이 사람은 100% 그냥 그 인용이야. 대통령에게 그냥 아웃, 뭐 이걸 이제 내릴 사람이고요. 민주당에서 올린 두 사람도 똑같아요. 자, 그 사람들도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인용을 시키려고 하면 6명이 필요하잖아요. 일단 3명을 확보한 거야, 그들이. 그럼 나머지 6명 중에 3명이면 되거든요. 반반이라고요. 그야말로 뭐 엄청난 어떤 긴장감이 이제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자, 그런데 6인 체제로 가게 되면은 그냥 대통령은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100% 맞을 겁니다. 최근에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있었던 일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6인으로 가느냐 9인으로 가느냐를 놓고 그들 사이에도 지금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토론을 하는가 봐요. 근데 그중에 한 명이 6인 체제를 반대한다 그러네요. 6인 체제를. 놀라운 일입니다. 이 한 명밖에 없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거기는. 6인 체제로 가게 되면 100% 대통령이 살아오는 거예요. 9인 체제로 꼭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 있대, 지금. 자, 그렇게 보면요. 대통령이 재판을 통해서 이제 직무 복귀하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고, 거기에 맞춘 모든 전략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이죠.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지금 야권이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엄청난 자충수를 지금 두고 있어요. 지지율에도 상당히 지금 악영향으로 아마 작용할 겁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를 지금 말 안 듣는다고, 자기들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탄핵을 오늘 할 것 같은데요. 자, 탄핵한다 칩시다. 탄핵한다 칩시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최상목 경제 이제 부총리를 또 이렇게 내세워가지고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탄핵하겠죠. 그러면 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가 또 뭐 이렇게 순서로 이제 이어집니다. 자, 그런 걸 하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저는 그거 자체가 저들 스스로 썩을 지고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일종의 자살골이다. 자충수다. 자, 그렇게 보는데요. 자, 그리고 그것 말고도요. 이런 이야기를 한번 보시죠. 이번에 추천에 들어가는 3인, 민주당에서 추천한 2사람,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1사람인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은요, 도저히 대한민국 공직자가 될 수가 없는, 고위공직자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은혁인데요. 야당이 현재 헌법재판관 후보에 정치 편향 논란 마은혁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그 여자 한 명 있었죠. 그 사람도 그게 결격 사유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지금 대통령 탄핵하는 어떤 단체 거기 지금 소속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벌써 이해관계가 성립되잖아요. 이해관계가 성립되면 이거 재척 사유가 되거든. 두 사람 다 아웃이야 사실은. 여기 한 사람은 정치 편향성 때문에, 한 사람은 그 이해 관계 때문에 뭐 안 된다고요. 이제 그런 것을 충분히 나중에 법적으로 따져볼 수도 있고요. 헌법재판소 내에서 그걸 또 문제 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들은 지금 지능 게임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법리적으로 볼 때 민주당은 지금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대통령 내란으로 몰아가는 과정에서 서두른다라는 느낌이 강한데, 이것은 이재명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다급한 거예요. 2심 선고가 있기 전에. 그리고 미국에서 이재명을 보는 눈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대북 송금권 이게 이제 불거지면서 미국에서 지금 벌써 이재명을 요주의 인물로 본다라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빨리 대통령 되지 않으면 박살 나는 거지. 자칫하다가는. 자, 이런 상황 속에서요, 이 마은혁이라는 인물을 보면요, 총 195표, 찬성 193, 정계선 이 여성도 193, 똑같은 표가 나왔죠. 기권 1, 반대 1 이런 식으로 하나는 또 무효 이런 식으로. 자, 마은혁. 자,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우리 헌법에서 품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이 마은혁입니다. 이 마은혁. 이 마은혁이라는 인물은요, 민주당 추천 헌법재판관 마은혁, 과거 사회주의 혁명 조직인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로서
이건 국가보안법에 저쪽 대상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그 정통성과 그리고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맞지가 않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요, 과거 조성수 노회찬과 인민노련 조직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회 변혁을 꾀했습니다. 인민노련 창립 선언문 행동 강령, 미국, 일본 외세 배격 및 평화 통일 달성. 그야말로 완전 빨갱이죠, 빨갱이.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요구했던 그런 단체 속에 몸을 담았던 이력이 있고 완전한 순도 100% 자생 빨갱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안 볼 근거가 없어요.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런 자를 떡하니 우리나라 헌법을 심판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으로 보낸다?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요. 대법관보다도 헌법재판관이 더 높다고 보거든요. 물론 동격이라고 합니다만 명칭이 재판관이라서 조금 이렇게 떨어져 보이는 것이지 명칭만 대법관 같이 헌법관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사실 여기가 더 이렇게 무게가 이렇게 커집니다. 자, 그 정도로 이렇게 막강한 엄청난 어떤 중요한 보직에 이런 국가관하고도 맞지 않고 우리 헌법하고도 배치되는 우리 헌법에서 담을 수 없는 인간이에요. 이런 자를 떡하니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다? 자, 이거 자체가 나중에 거대한 저들의 그 역풍으로 아마 작용할 겁니다. 이거 전부 이 소송 대상이에요, 전부. 그리고 이거 자체가요, 이런 것을 추진한 세력인 민주당 자체가 위헌 정당으로서 해체 요구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죠. 이렇게 되면요, 국민의힘에서도 나중에 그런 공격 카드를 이제 뽑아들 수 있습니다. 민주당을 해체하려고 하는 위헌 정당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직접 할 수도 있어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그 당시 통진당을 위헌 정당으로 그냥 지워버렸잖아요. 그런 것을 민주당을 향해서 할 수가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민주당은 그 자체적으로도 위헌 정당 요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들 강령 안에 벌써 우리 헌법이 품을 수 없는 그런 주장을 또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을 이번 기회에 위헌 정당으로 몰아붙이면서 끝낼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어떤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자, 마흔이혁 이 사람은요, 동아일보에서도 벌써 한번 소개를 했었죠. 사회주의 혁명조직 핵심 멤버였다. 민노당 12명 공소기각 판결, 노회찬 후연에 참석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극좌 종북이다. 막 이렇게 보여집니다. 노회찬, 조성수 의원 등과 활동했고요. 지도부서 이론, 선전 부분 역할. 조성수 이 사람은 울산을 배경으로 국회의원 한번 했었죠. 자, 마르크스 레닌주의 주장해 왔고요. 20년 전 일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느냐? 조문했던 노 대표의 담례한 것이다. 마흔혁 판사 측 지인이 밝혔다라고 합니다만 천만의 말씀.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쉽게 변하지 않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이제 기질, 본성 이런 것은 영원히 끝날 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전혀 변했다라고 보기 힘들어요. 자, 시민단체 헌법재판관 마흔혁 후보자의 편향된 이념적 인사다. 당연히 이렇게 이제 고소 고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공직자로서 부적합해요. 변호사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가 한계지 이런 엄청난 어떤 국가 보직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인간은 아니다. 자, 여당 조경태, 김상욱, 김혜지, 한지아 헌법재판관 임명 표결에 참여했다. 요 사인이 이제 두고두고 공적으로 이제 낙인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들이 지금 뭣도 모르고 까불고 있는데요. 여론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솟아오르고 있는데 우리 언론조사 기관들이 발표를 안 하는 거지. 다만 공정, 데일리안 공정, 페넨마이크 공정에서 조사했더니 30% 넘었잖아요. 이거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직전 여론조사보다도 그 지지율보다도 10몇 프로 올랐거든요. 여기서 한 번 더 뛰면 40%대도 가능하겠더라고요. 이런 것을 저들이 이제 보기 때문에 지금 다급하죠. 자칫하면 이 판 뒤집어진다. 6인 체제로 가면 또 진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9인 체제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쉽지 않은 겁니다. 한덕수에게 막혔고요. 제가 볼 때 권영세, 권성동 중에서도 권성동이가요. 이 사람이 대통령을 구하는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솔직히 보니까 지금 보니까 둘이 이제 친구 사이기도 하고요. 권성동이가 뭐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 그 법사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 이제 검사로서 구형하는 역할을 했죠. 그런 비슷한 역할을 했죠. 그때는 그렇고요. 지금은 제가 볼 때 권성동이가 배반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좀 이따가 제가 해드릴게요. 자, 이들 4명은 어쨌거나 어마어마한 어떤 역풍에 직면할 겁니다.
김상욱이 이 친구는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요. 울산에 지금 지역구를 갖고 있는데 한동훈하고 똑같더군요. 이 친구도 한동훈하고 속성이 똑같아. 주로 이제 이 그 경조사인데 잘 안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다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 요건 나중에 제가 한번 저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한동훈의 다른 버전이 요 이제 김상욱이다. 거의 같아요. 똑같은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김혜지. 이 사람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비판에서 조금 이렇게 자유롭다. 비판으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다라고 이제 보는데 이번 사태를 이제 맞아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비판을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우파에서 도저히 이제 용서할 수가 없다. 사실 비례대표 연속으로 2번 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특혜거든요. 그 당시에도 일부 논란이 있었지만 장애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가는 길이 틀리면 할 수 없습니다. 비난받을 수밖에 없고요. 조경태는 이게 이제 헛짓거리 자꾸 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엄청난 그 잠재력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짓 하면 이 사람 죽어요. 살지 못해. 이 사람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자기 지역구 챙기고 그냥 중립적 스탠스에서 국민의힘에서 대세가 움직이는 쪽으로 움직여주면 되는데 이렇게 꼭 톡톡 튀어나와서 이게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해. 딱 그런 식이라. 이 사람 육선 의원이잖아요. 나이도 얼마 안 됐어. 68년생이니까 아직 멀었잖아. 김영삼, 박준규, 김종필 요 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굳선 국회의원을 했는데 거기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 좋은 어떤 배경도 있고 가능성도 있는데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사구려로 이렇게 움직입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한지아. 자, 의사죠. 자, 한지아도 지금 한동훈 따까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본인 요즘 고민이 많다 그러네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지금 많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지금 또 돌고 있습니다. 자, 이건 달리 말하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마흔역을 끌고 가봐야 나중에 이 사람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위헌 정당이 될 수도 있는 조건 하나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 그리고 또 하나. 8년 전 우원식, 박찬대 등이 뭐 많은 당시 이제 그쪽 민주당 의원들이죠. 군안 대행이 인사를 하는 것을 제동 거는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증거가 딱 잡혀 있어요. 요걸 보면요, 과거에 이들은요, 그 황교안 그 군안 대행이 뭘 못하게끔 그런 식으로 딱 이렇게 법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지금 딱 이렇게 발목 잡힌 겁니다. 2016년 11월 민주당 발의한 대통령 군안 대행에 관한 법률 뭐 등등등 하면서 여기 지금 박찬대 한 사람은 현재 민주당의 원내대표고 또 한 사람은 지금 국회의장 아닙니까? 여기다가 이재명까지 더하면 요 3인이 지금 다 주무르고 있는 거지 지금은 이 전국을. 근데 그것에 있어서 두 사람이 딱 여기에 과거에 그런 주홍글씨가 딱 나타난 거죠. 꼼짝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는데다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요. 권성동 원내대표 이야기를 봐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현재요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목 마흔역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이제 처리된 것을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반국가적 인물이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그것 문제 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임명 동의안 표결에 단체로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친한동훈계로 알려진 김상욱, 김혜지, 조경태, 한지아 요 4명은 표결에 불참을 했고요. 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소추인인 검사역이죠.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진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이게 모순이잖아요. 이건 상권 분립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이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입니다. 이거는 자체만으로도 헌법 위반 여부를 다퉈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도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씩이나 이 검사가 판사를 선택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추천하는 것은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야,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거 논리적으로 나중에요 위헌 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 100% 국민의힘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권성동이가 이 계산까지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생각을 안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권영세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권영세도 뭐 그렇게 이렇게 배반 때리고 할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람도
그 대통령과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그 3인을 놓고 말이죠. 임명해라 마라 뭐 말이 많은데 그것을 만일에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밀어붙여서요. 강행을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자체가 이게 무효화될 수도 있습니다. 무효화. 그 자체가 벌써 법리에도 맞지 않고 그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죠. 검사가 판사를 선택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들이 주장할 수 있는 논리의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국민이 원한다 이것밖에 없어. 국민파리밖에 없다고. 국민이 원한다. 근데 국민이 누가 원해 지금? 대통령을 지금 지지하는 그 범여권 지금 대통령 중심으로 다들 모이고 있잖아요. 지지율 조사 발표가 안 돼서 그렇지 벌써 대일량 공정 그리고 저기 페넨마이크 공정 두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와가지고 30%를 돌파했는데 국민들이 어디서 누가 어떻게 민주당을 지금 지지한다는 겁니까?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 엄청난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리고 권성동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을 때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있죠.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엄청났잖아요. 근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그 대결 그걸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낸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었죠. 그때 말이죠. 그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총장을 아웃시키려고 징계 청구를 했습니다. 추미애가. 그때요. 징계위원 한 명을 추가 임명을 했었죠. 근데 그게 말이죠. 나중에 문제가 되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심사하는 징계위원을 위촉한 것은 헌법상 적정 절차 위반이다. 이해관계에도 걸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그래서 징계 처분 자체를 무효하라라고 판시를 했었죠. 이거 아주 어마어마한 어떤 과거 선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것은 전부 자청수야. 저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요 무덤을 파는 행위다. 자기 발등 찍고 있는 것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거 다 뒤집히는 겁니다. 나중에. 그리고 위헌 심판 청구 대상이 여러 개 생겼고 그들 스스로가 위헌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헌재가 이런 법을 다루는 것인데 법도 보통 법이 아니고 헌법을 다루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남아있는 6인 체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극소수 한두 명이 구인을 선언할지도 모르지만 이런 어떤 법 논리 때문에 그게 불가능합니다. 결국에는 6인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탄핵 관련한 최종 심판을 하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6명이 최종적으로 판결을 할 것이다. 이건 달리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곧 복귀한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두르는 게 나아요. 너무 트럼프 대통령 도와주는 거 그거 기다리면서 질질 끌 필요 없습니다. 헌재 심판을 2달 안에 끝내는 것이 6인 체제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을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난리 났습니다. 자기 무덤 파고 있다라는 걸 그들도 저쪽에 보면 변호사들 법조인들 많잖아요. 이거 모르지 않을 텐데 그래서 기왕에 지금 여론이 형성되었으니까 여론의 힘으로 국민파리하면서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막히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달리 지금 범여권이 뭉치고 있어요. 지지층이 꽉 뭉치고 있다니까. 이런 것이 든든한 배경이 되면서 지금 코너에 몰린 것은 오히려 그들이다. 궁지에 몰린 것은 그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